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타서 이제 뭐 쭉 진행됐던 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여하시는 게 저하고 조연아 씨가 이제 어떤 접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땅콩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내용은 제가 조금 뭐 보충 설명을 하면 매뉴얼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그 바뀐 매뉴얼대로 했는데 조연아 부사장은 그 매뉴얼이 틀렸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였죠. 예. 그러면서 그 바뀐 매뉴얼은 아직 그 뭐라 그럴까요? 책자에 책자나 태블릿에는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그 뭐 사진 같은 걸로 새로 고지된 거를 보여줬는데도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성질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갔냐면 구멍가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들이 각자 얘기를 막 하는 거죠. 회장 사모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노란색이 싫어.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이제 유니폼이 바뀌어서 흰색, 파란색 유니폼으로 바뀌었는데 그날따라 흰색 유니폼을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왜 흰색을 입고 있어?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의 이제 한복에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깜정색 아니면 하얀색 한복을 입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니까 이걸 또 갑자기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을 할 일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고 상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그 선택권에 있는데 오늘 그걸 누가 우리가 지정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다 보니 100% 흰색을 입고 온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말을 하는 말 순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던지고 어디다 말대꾸야가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체제로 이 회사가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더 확고한 편견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아 씨도 그 땅콩이 아니라 마카다미아 너츠라는 걸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작은 봉지에 이제 담겨서 나가는 건데 그 이전에 이제 그 대한항공 미주 노선 비행에서 승객 한 분이 이 땅콩 알러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파만파로 이제 그 미국 내 뉴스에도 나오고 또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워낙 소비자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2차, 3차적으로 나가던 다른 조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감사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기 진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그 보상액을 이제 지출하게 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굳이 이렇게 뜯어서 줘야 되는가? 안 먹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봉지채 주고 보여주고 드시고 싶으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알던 거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 승무원에게. 그래서 승무원도 맞게 얘기를 했어요. 왜 까서 주지 않느냐. 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다 했는데 어디 이제 니까 집 것이 나한테 이게 대드느냐라고 이제 나온 거죠. 조연아 씨가. 아 처음에 그 얘기는 여승무원하고 있었던 일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 여승무원이 사색이 돼서 왔고. 난 그래서 왜 그 장면에서 여승무원 얘기가 자꾸 나오나 했더니 첫 번째는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여승무원이 왔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저한테 다시 매뉴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매뉴얼이 맞다라고 이제 조연아 씨는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승무원을 징계를 해야 된다. 그 징계의 수단이 비행기를 세워서 내리게 하겠다. 꼴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욕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제 조연아 씨가 그 분들이 이제 약간 이 조현병 환자들처럼 화를 내면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치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가족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도 뭐 회장님, 뭐 사모님, 뭐 자제분들이 다 그런 사례들이 산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익히는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비행기를 세워서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 에어라인에서 이게 비행기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고립된 하나의 그 영토의 개념을 갖고 있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서류라든지 관계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중에 뭐 국가적인 면에서도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회사를 생각해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렸죠. 이거는 이렇게 하실 수가 없고 도착하셔서 어떤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당신 고용주니까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긍을 하지 않고 이제 저에게까지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진행되는데 그래도 초면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분들은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해. 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제가 이제 그 고인이 되신 회장을 모시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수방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원 얘기한다고. 그래서 3번을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3번을 모시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니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팅돼 있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나의 이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관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갖은 욕설, 네. 뭐 무릎 꿇고 사과해라, 또 뭐 아니면은 뭐 밀치든가 뭐 하여튼 온갖 종류의 폭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그렇죠. 네, 재판 과정도 좀 궁금해요. 네. 뭐냐면은 저쪽에는 진짜 큰 로펌에 아주 뭐 인류 변호사를 뭐 한 몇십 명 포진시키고 또 이쪽은 알아보러 다니니까 대부분 또 거절을 하고 그 이쪽은 또 어떻게 방어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변호사를 좀 구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일반 이제 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랭킹에 있는 이제 데를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맞질 않겠다. 회사 자체가. 않겠다. 왜냐하면 언제 이 대기업과의 관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지금. 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언론들도 이 사건을 이제 한참 핫할 때 인터뷰하겠다라고 매걸 복걸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럼 차이필 미루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데스크에서 광고주 생각은 안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킬 당했다. 이런 사례도 되게 많았고 이게 이제 약자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권력자 소위 기득권들하고 대응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였고 초기에는 이제 제가 이게 저를 변호해 주실 분을 나름 그래도 이제 그 상위 랭킹에서 조금 가까운 쪽에 분을 모시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소송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글자 수마다 이제 계산해서 받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 대한항공에 이제 승소를 해서 7천만 원의 이제 보상금이었는데 그거에 몇 배의 지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소송 기간이 이제 6년 가까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4년 정도는 제가 그렇게 이제 제 돈을 써서 했고 나중에는 우리 이제 외부에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공익 제보자를 위한 이제 재단이 있어요. 그분들을 알게 돼서 그분들의 법률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명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또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저도 거의 이제 준 법률가 변호사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뭐 증명해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1차를 쫙 정리를 해서 딱 드리면 이 변호사님이 이제 하고 이런 과정이 생겼고 우리나라 법정이 증거 입증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콩해양을 이제 쭉 보자면 누군가가 아니 일하는 비행기라는 장소에서 뜬금없이 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기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이걸 지시한 사람이 지시했다고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려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폭력을 해서 어떤 정도의 네가 위압감을 줬길래 이 사람을 했느냐 증명을 하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상황이었길래 압박을 느껴서 내렸냐를 증명을 하라라는 이제
법정에서 그랬고 대중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진술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조연아 씨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괴상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정말 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그 큰 회사에서 13명 정도 이제 변호인을 썼는데 유명한 뭐 우리 로펌계 1등에서 3등까지 있는 회사들이 이제 거기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 변호인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아니, 박창진 씨는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여태까지 여성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딱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성이 고함 좀 질렀다고 생명의 위협을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과장된 표현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라고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뉴스에도 나가고 다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제 이거를 아니, 좀 이상하다. 아니, 무슨 저기 나이 40이 넘은 건장해 보이기까지 한 남자가 여성에게 공포심을 느꼈다고 그래서 오바를 떠느냐라는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제가 대한항공하고 여러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정을 제가 받은 피해가 대한항공에 갈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받았다라고 인정이 이제 원인 기본에서부터 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2018년도에 이제 그 조연아 씨의 여동생인 조현민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다른 회사에 가서 문제를 일으켰죠. 이제 직원한테 또 뭘 던지고 네, 컵을 던지고 던졌나 고함을 지르고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 직원들은 나랑 상관없는 이제 저기니까 상사니까 녹음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 일체 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쇼킹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고함 소리를 어디서 지르지? 누구는 고라니 소리 같다고도 하고 누구는 야수가 정말 울붓는 소리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고 그 2차, 3차 이제 내부 고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거 더불어서 이제 그 분들의 어머니였던 사모님의 이제 각종 갑질 사례와 동영상 이게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제 목소리와 행태를 보이는 거죠. 진짜. 그러다가 이제 조연아 씨는 본인의 이제 그 제일 가까운 가족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런 음성과 유출을 하면서 제 말이 이제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고 결국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보면은 뭐 글자로 몇 자 쓴 거 있는데 사과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 와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혹이 나는 뭐 이런 사건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거의 뭐 옛날에 김일성 혹 정도 되는 뭐 정말 김일성 혹이라고 불릴 정도의 혹이 크게 나섰고 네, 이 과정의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정관 예우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알았던 게 저와 이제 조연아 씨 대한항공이 서부지검에서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됐는데 서부지검장 출신인 분이 바로 뭐 2, 3개월 전에 퇴임을 하셔서 조연아 씨 사건을 미박을 사는 거죠. 이러니까 그 법정 안에서의 위세 당당함도 장난이 아니었고 제가 진술을 하고 있으면 보통의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가해자들이나 이 죄를 감면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까 기죽은 척도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행동을 하는데 조연아 씨는 제가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손가락질도 하고 옆에 있는 이제 변호사들 2명, 3명 이제 집사 변호사들이 붙어 있으면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가 방해가 돼서 제가 진술하는 것도 헷갈릴 정도 이 상황도 많았고 그래서 오죽하면 판사가 나중에는
조현아 씨 그런 태도 보이시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아나무인인 네. 거죠. 한마디로 아나무인이고 어차피 지금 갑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인이 또 경험한 또 다른 갑질 왜 그 모 전 국회의원이 뭐 했던 게 여기다 덧붙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일면을 그냥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화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라 하는 것은 승무원이었던 당신의 배경과는 좀 되게 남다른 일 아니냐. 또 혹은 지금 무슨 당신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냐, 시민 운동을 했냐, 뜬금없이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근거, 오직 그 땅콩이 하나에서만 갑질뿐이냐. 나는 이제 약간의 의구심,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뭔가를 했던 사람, 뭔가 배경이 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게 크게 보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요 얘기를 드리면 조금 이해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